자, 2교시 수업 시작할게요. 자, 2교시는 16번부터 풀어볼게요. 16번부터. 오늘 좀 춥다, 이제. 자, 16번부터 풀어볼게요. 16번은 오래간만은 아니구나. 좀 전에 15번 했네. 물체가 3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제 특이사항이 장력이 위에 15번하고 비슷한 원리야. 장력이 두 종류가 있어. 위에 바로 좀 전에 했던 15번도 장력이 두 종류였잖아. 자, 16번 볼게요. 자, 이렇게 책상에 놓여있고 물체가 3개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애가 질량이 얼마야? m이야. P. 또 왼쪽으로 하나 묶여있고 오른쪽으로 또 하나 이렇게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순서대로 얘가 A고 얘는 질량이 M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애 질량이 C인데 얘는 EM이야. 그러면서 선생님이 아까 T라고 했던 거를 여기서는 장력 P, 장력 Q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장력이야. 그러면 굳이 힘 표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돼서 이게 P, 얘는 이쪽으로 이게 P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돼. 그럼 얘는 이쪽으로 Q,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또 Q, 그리고 얘는 중력이 얼마야? 아래로 2mg, 얘는 중력이 아래로 1mg. 얘는 옆으로 가니까 중력 표시는 굳이 안 해줘도 되지. 자, 이렇게 힘 표시를 해야 운동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혼자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힘 표시하는 걸 꼭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안 늘어. 나 다시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무조건 실력이 늘어. 근데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안 늘어.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물리 실력이 생각보다 안 늘어.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 어떻게 내가 시키는 대로 과연 했느냐, 아니면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했느냐. 니네 스타일대로 해서 실력이 안 늘었잖아. 근데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그래서 꼭 이렇게 하세요. 자, 이제 운동방정식 세워볼게요. 역시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가 플러스야. 요 방향이 플러스라고. 한마디로 A한테는 위가 플러스고 B한테는 오른쪽이 플러스고 C한테는 아래가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렇게 연결되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순차적으로 C부터 해볼게. C가 제일 오른쪽에 있으니까. C에 대해서 운동방정식을 세우면 EMG 마이너스 장력 이번에 Q는 누가 움직여? EM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자, 이제 B에 대해서 운동방정식을 세워볼게. B는 왼쪽 오른쪽 장력끼리만 두 개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돼? Q 마이너스 P, 요게 합력이야. 는 누가 움직여? 얘가 어떻게?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C 저런 거 주의할 점, 위가 플러스라 그랬어. 위가 플러스니까 P 마이너스 mg는 누가 움직여? 얘가 어떻게? 이렇게. 자, 운동방정식으로 3개 세운 거 봐봐. 저거 풀면 돼. 야, 풀어봐. 재호, 네. 16번 집에서 풀어서 맞았어? 네. 잘했어. 대윤이는 16번 맞았었어? 잘했어. 그거 한번 다시 봐봐. 저거 연립해서 풀면 돼. 연립해서 어떻게 푸냐면, 요거 두 개 더해가지고 먼저 Q 하나 소거한 다음에, 그러니까 두 번 연립해야지. 그러니까 미수가 3개잖아. 어떻게 3개야? A, P, Q. 미수가 3개. 그러니까 저런 거를 우리 수학적 표현을 하면 뭐라고 불러? 3원 1차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연립방정식 푸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라고 내가 안 풀어줘도 되잖아. 그렇게 하면 가속도가 얼마고 장력 P가 얼마고 장력 Q가 얼마고가 나온다고. 그러면 기억니은 이거 보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16번은 이렇게 푸는 거야.
자, 16번. 뭐 연립방정식 굳이 앞으로 이렇게 식 세우면 뭐 사실상 이게 한 거의 90% 이상 끝난 거니까 이거 가지고 풀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17번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17번은 보다시피 문제가 쉬워. 18번을 해볼게요. 18번은 여러분들이 또 안 배운 내용이 나와. 안 배운 내용. 그래서 아마 18번은 문제 풀면서 조금 어려웠을 것이야. 안 배운 게 나와. 안 배운 게. 그 안 배운 게 뭐냐? 바로 겉보기 중력가속도라는 개념이야. 그래서 저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겉보기 중력가속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겉보기 중력가속도. 그래서 보통은 G'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 이게 뭔 소리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공간이든 마찬가지야. 얘의 핵심은 가속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야. 즉 등속도 운동일 때가 있고 등가속도 운동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간이 자 엘리베이터를 예를 들어볼게. 엘리베이터 가만히 멈춰 있어. 그럼 당연히 가속도가 0이지. 또는 엘리베이터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위로 운동하느냐 아래로 운동하느냐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가속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고 있어. 근데 마침 등속도 운동을 해. 그럼 얘도 원리는 똑같아.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는. 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질량이 50kg이야. 질량이 50kg이면 당연히 정상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이니까 이 사람의 중력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의 몸무게야. 무게랑 중력은 얘들아 같은 뜻이라 그랬어. 이 사람의 정상 몸무게는 얼마냐면은 500N이야. 이게 엘리베이터가 멈춰 있거나 혹은 등속도 운동할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바닥에다 이제 저울 놓고서 이 사람이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울 위에 올라가 있는 거야. 그리고 몸무게는 정상 몸무게가 500N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얘들아 우리 엘리베이터 운동 분석을 해볼게. 시간 속도 그래프 들어서. 자 여러분들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어. 그래서 20층까지 올라갈 거야. 그거 넉넉 잡고 20층 정도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중간에 아무도 뭐 타거나 내리거나 하는 사람 없이 진짜 나밖에 없어. 그럼 나 혼자 20층 누르고 20층까지 나 혼자 가는 거야. 중간에 섰다 내렸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 그럼 엘리베이터 운동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멈춰 있었잖아. 그러니까 점점 빨라지죠. 어느 순간까지는. 근데 얘가 죽을 때까지 빨라지는 게 아니지. 그치? 근데 조금 빨라지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 느려져? 아니지. 일정한 속도로 가는 구간이 있지. 예를 들면 20초 누르면 계속 빨라지는 게 아니고 처음에 한 2층, 3층까지 조금 빨라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일정한 스피드를 유지하지. 그래서 처음엔 가속을 해. 그러다가 얘가 등속도 운동을 해. 그러다가 이제 20층 거의 다 왔어. 그럼 이제 그때부터 느려져야 되잖아. 얘가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돼. 그래서 여기서 가속도 A, 그 다음에 여기서의 가속도는 정확하면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래서 엘리베이터 운동을 나 혼자 예를 들면 20층까지 나 혼자 갈 때는 크게 세 종류로 엘리베이터 운동이 분석이 된다고. 그래서 처음에 빨라지는 구간,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는 등속도 운동하는 구간, 그 다음에 느려지는 구간. 이때 얘들아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베이터 위로 가속을 해. 그럼 엘리베이터에 있는 나는 아래로 쏠리는 힘을 받아. 그치? 무거워지는 효과, 그러니까 실제 무거워진다는 느낌보다는 무거워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지. 그 무거워지는 효과를 겉보기 중력가속도라고 불러서 그래서 내가 A라는 가속, 한마디로 가속도가 세면 셀수록 내가 무거워지는 효과도 같이 세지는 거야. 그래서 겉보기 중력가속도가 뭐냐면 원래 정상 중력가속도에다가 가속도만큼을 더해야 안에서 느껴지는 무거운 효과가 성립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아래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속이 아랫방향일 때 내가 위로 붕 뜨는 느낌이 난단 말이야.
얘네 자이로 드롭 타봤지? 너 안 타봤냐? 그럼 바이킹은 타봤지? 네. 놀이기구 바이킹 있잖아. 바이킹이 올라갈 때가 무서워? 내려올 때가 무서워? 보통. 보통 내려. 그래서 내려올 때가 무서워. 내려올 때가 왜 무섭냐면 내려오잖아. 그럼 내가 위로 붕 뜨는 느낌 받아서 막 공중에 있는 느낌인 거야. 올라갈 때 별로 안 무서워. 그치? 내려올 때 청룡열차 같은 것도 딩딩딩딩딩딩딩 해서 올라갈 때는 안 무섭잖아. 올라갈 때 긴장감이 있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내려가겠구나. 그 긴장감인 거지. 올라가는 자체가 무섭진 않아. 그치? 올라갔다가 퓨 하고 내려올 때가 그 내려올 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위로 붕 뜨는 느낌을 받아. 그래서 막 이렇게 있으면 막 위로 공중에 날아있는 느낌이잖아. 그게 무서운 거란 말이야. 너는 자이로 드롭 타봤으니 자이로 드롭도 처음에 자유낙하해. 그럼 어떻게 돼? 나 위로 붕 뜬단 말이야. 그치? 이게 그런 거야. 자, 그러면은 자 봐봐. 처음에 얘가 엘리베이터 올라 딱 이거를 저렇게 표현한 거야. 그럼 얘들아, 처음에 이 구간에서 몸무게가 600이래. 그럼 이 사람이 질량이 50kg이야. 그래서 G 프라임을 했더니 이 사람이 600 나왔어. 그럼 G 프라임이 얼마가 돼야 돼? 12가 나와야지. 이게 겉보기 중력가 속도라고. 그러면 처음에 구간 한마디로 그림에서 0초부터 T1까지가 몸무게 600이지. 그럼 이 구간은 겉보기 중력가 속도가 1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건 겉보기 중력가 속도고, 그럼 엘리베이터는 얼마로 가속하는 거야? 엘리베이터 2m. 이게 엘리베이터 가속이야. 그렇지, 2로 가속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2야 처음에. 여기는 등속도구. 자, 이번에 그럼 등속도 구간은 보다시피 500N 정상 몸무게로 표현이 되지. 이제 마지막에 느려져. 느려질 때는 얘들아 겉보기 중력 가속도가 얼마가 나온 거야? 8 나온 거야. 그치? 그럼 느려지는 가속도는 얼마야? 마이너스 2겠지. 이렇게 푸는 거야. 이 문제는. 그럼 이거 갖고 이제 풀어보자. 기억부터 볼게. 0에서 T1 동안 사람의 가속도는 곧 엘리베이터의 가속도야. 왜냐면 엘리베이터는 사람이랑 붙어서 같이 가잖아. 그럼 가속도가 12가 아닌 거야. 가속도는 2고 겉보기 중력 가속도가 1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래 중력 가속도가 10은 있었어. 한마디로 얼마나 더 세진 거야? 그렇지, 이만큼 더 세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가속도와 엘리베이터의 가속도는 똑같다고 보면 돼. 사람 혹은 엘리베이터의 가속도는 2야, 12가 아니고. 그래서 기억 틀렸어. 니은 T1에서 T2 동안 사람은 등속 운동한다. 맞아, 틀려? 네, 맞아요. 맞았지. 봐봐요. 등속 운동하니까 몸무게가 정상 몸무게로 표현이 되잖아. 자, T2가 뭐냐면 이제 여기야. 여기 T2가 여기야. 느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얘들아, 가속도가 음수라는 뜻이 느려지는 거지 뒤로 가는 건 아니야. 얘들아, 우리 차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 밟아. 그럼 차가 느려지지. 이때 앞으로 가, 뒤로 가? 앞으로 가. 그래서 가속도가 음수라는 뜻이 느려지는 걸 뜻하는 거지 뒤로 가는, 브레이크 밟는다고 차가 뒤로 가진 않아. 그지? 그럼 디귿이 운동 방향이 바뀐다가 아니고 느려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18번이 이 겉보기 중력가 속도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안 배웠던 개념이야. 왜? 본문에 이런 얘기가 안 나와.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19번, 20번은 나 안 해도 될 것 같아. 작용반작용하고 힘의 평형 구분하는 법은, 힘의 평형은 한 곳에 작용하는 힘을 따지면 힘의 평형인 거고, 작용반작용은 서로가 서로한테 힘주는 거야. 나는 너한테 힘주고 너는 나한테 힘주는 게 작용반작용이야. 그러니까 작용반작용은 같은 곳에 힘주는 게 아니지. 뭐 그것만 구분하면 19, 20번까지는 됐어. 자, 그럼 21번 40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얘들아, 21, 2, 3, 4, 5에서는 뭐 틀렸냐? 질문 있냐? 한번 봐봐. 뭐 틀렸냐? 21, 22? 너는 뭐 틀렸어? 21, 22 두 개만 풀어보면 되겠대. 자,
21번 볼게요. 지금 21, 22 두 개만 풀을게. 21번부터 볼게. 21은 A는 1kg이고 1kg이고 그 다음에 B가 3kg이야. 얘가 A고 얘가 B야. 중력가속도는 당연히 10이야 얘들아. 그러면 한마디로 이 녀석의 몸무게는 볼 것도 없이 10N이지. 그럼 얘가 얘를 10으로 밀면 이때 뭐가 생겨? 요게 수직항력이야. 수직항력도 볼 거 없이 10N이 되는 거야. 수직항력 이렇게 써먹는 거야. 아까 우리 수직항력 배웠잖아. 수직항력은 얼마큼 생기냐? 아, 미는 만큼 생겨. 됐지? 그런데 여기 봐봐. 여기도 수직항력이 또 있을 거야. 그치? 또 다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는 얘랑 누적돼서 얘가 그러니까 이 녀석의 자기 몸무게만 보면 30N이지만 이 녀석이 위에 누구 내 등에 한 명 더 엎여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이 바닥을 누르는 힘은 결론은 40N. 그럼 여기서 수직항력을 여기는 N1이라고 여기가 N2라고 하면 N2는 40N이 되는 거야. 30만 따지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문제에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바닥에서의 수직항력을 30으로만 계산하면 이제 틀리는 경우가 있어. 40이야. 왜? 위에는 또 누적돼서. 자, 보기 보자 이제 그러면. 기억. A가 B를 누르는 힘은 10이다. 기억 맞았지? 네. 니은 B가 지면으로부터 받는 힘은 30이다가 아니고 40이야. 40. 여기서 많이 실수를 해. A가 B를 누르는 힘과 B가 A를 떠받치는 힘, 서로가 서로한테 힘 주는 거지. 이거 뭐라 그랬어? 작용반작용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지. 그래서 21번은 기억만 맞았습니다. 자, 22번 볼게요. 22번. 22번. 자, 벽이 있고, 왜 벽이래? 그리고 물체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내가 힘을 이렇게 준대. 힘을 F라고 했어.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가 얘를 어떻게 눌러? F라는 힘으로 누르면 여기서 뭐 생긴다 그랬어? 수직항력. 그렇지. 이거 수직항력이란 말이야. 그럼 수직항력의 크기는 얼마큼이야? F만. 그 F만큼이라고. 그러면 얘가 얘를 누르는 힘이 F고 반대로 벽이 물체를 밀어내는 힘이 N이잖아. 그러면은 대현아 F랑 N은 서로 무슨 관계야? 그 작용 반작용이야. 서로가 서로한테 힘 주는 거니까. 작용 반작용이야. 보기 볼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지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은 크기가 똑같아. 이건 여기 표시 안 됐지만 그럼 여기로 해볼까? 얘가 중력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중력이야. 그럼 지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도 이것도 뭐야? 이것도 수직항력이야. 수직항력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적용하면 돼. 당연히 크기가 똑같지. 그럼 얘랑은 무슨 관계야? 힘의 평. 아니지, 작용반작용이지. 얘는 땅바닥을 누르고 얘는 물체를 누르니까 또 작용반작용이지. 이쪽하고 똑같은 거야 상황이. 그럼 기억은 맞았지? 물체를 미는 힘 F와 벽이 물체를 미는 힘은 작용반작용이 아니고 힘의 평형이. 여기서 말하는 물체를 미는 힘 F는 이거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자, 요 힘 봐봐. 얘는 누가 누구한테 주는 힘이야? 사람이 민다고 쳐. 그럼 사람이 물체한테 주는 힘이지. 그 다음에 요 힘 봐봐. 요 수직항력은 누가 누구한테 주는 힘이야? 벽이 물체한테. 그러면 이 두 힘은 힘을 받는 애가 같으냐 다르냐? 같으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서로 다르면 작용반작용. 요게 처음에는 더럽게 헷갈려. 몇 번 보다 보면 사실 어렵지는 않은데 처음에 여러분들처럼 물리 처음 배울 때는 그 말이 그 말 같고 막 처음에 되게 헷갈리다고 은근히. 그래서 니은 틀렸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힘의 평형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이거잖아. 벽을 미는 힘은 이거잖아. 그럼 얘네들은 무슨 관계야? 아무 상관없는 거. 그렇지? 아무것도 없다. 뭐 힘의 평형도 아니고 심지어 작용반작용도 아니고 얘랑은 그냥 아무 관계도 아니야. 무슨 관계도 없어 아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21번, 22번까지 풀어서 이번 챕터를 끝내고 실력업은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실력업은 이게 수능 기출문제야. 다시 한번 설명해주면 수능 기출문제야. 니네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도 당장 내일 모레 수능 보러 갈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고등학교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배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뉴턴의 운동체 2법칙까지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은 바로 다음 챕터에는 또 역시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개념인 운동량, 충격량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도 역시 조금 니네 입장에서는 헷갈려. 왜 헷갈리느냐? 태어나서 이거 처음 배우거든. 태어나서 니네가 운동량, 충격량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 그치? 고등학교 때만 나오는 내용이야. 중학교 내신을 니네가 마쳤잖아. 그럼 중학교 내신 때 어디까지 배우냐면 역학적 에너지까지 배워. 그래서 야 대윤아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까지 배운 건 기억나 안 나? 3학년 때 그거 나오잖아. 너도 기억나지? 3학년 때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나오잖아. 근데 운동량, 충격량은 중학교 때 아예 안 나온다고, 이 내용은. 그러니까 너네 입장에서 처음 들어보는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순차적으로 가볼게요. 먼저 왼쪽 42페이지 나눠서 갈게. 42페이지 한 페이지만 읽어보는데 두 번 읽어봐. 두 번. 왜? 처음 보는. 그리고 읽을 때 여기 봐봐. 여기 내용도 있지만 이쪽 옆에 여기 봐봐 얘들아. 여기 쬐끄만 글씨 있지. 거기까지 좀 꼼꼼히 두 번 정도 읽어봐. 지금 한 5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우선 뭔 소리 나오는지 읽어봐. 읽고 나면 내가 또 개념 정리를 해줄게.
자, 간단히 읽어봤지? 자, 설명할게요. 이번 챕터는 제목이 운동량과 충격량이야. 말 그대로 운동량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충격량이라는 개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선 운동량부터 등장을 합니다. 자, 운동량은 문자 P로 표현하고 운동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얘는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표현하고 단위는 특별히 없고 운동량의 단위는 다른 뭐 운동량만을 위한 단위는 없고 있는 단위 그대로 쓰면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잖아.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잖아.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이 자체가 그냥 운동량의 단위야. 다른 뭐 운동량 전문 단위 이런 건 없어. 이게 운동량의 단위야. 운동량은 뭐 하는 거냐? 말 그대로 어떤 물체가 운동하고 있을 때, 그 운동하고 있을 때 운동량이니까 멈춰 있을 때는 볼 것도 없이 운동량은 0이겠지.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물체가 운동하고 있을 때 그 운동 강도를 나타냅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얼마나 빡세게 운동하고 있느냐, 뭐 그거를 나타내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운동 강도가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질량 두 개가 있어. 똑같은 물체야. 쉽게 말하면 쇠구슬 똑같아. 근데 이 쇠구슬을 내가 한 번은 여기 대윤이한테 말 던진다고, 저 대윤이 받아라 하고서 던져. 근데 한 번은 세게 던지고 한 번은 좀 살살 던졌어. 똑같은 쇠구슬인데. 그러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게 던졌을 때가 더 빡세지. 받을 때가, 그지? 한마디로 더 고생하잖아. 그럼 나 더 아파, 그지? 살살 던지면 별로 안 아파. 즉 똑같은 물체라면 속도가 빠르면 운동량이 크다, 그런 뜻입니다. 또는 이번에는 쇠구슬이 달라. 그래서 하나는 좀 작은 쇠구슬이고 하나는 좀 큼직한 쇠구슬이야. 근데 얘네들을 같은 스피드로 던졌어, 이번에는. 그럼 당연히 똑같은 스피드라면 작은 쇠구슬은 받는데 별로 안 힘들어, 그치? 근데 큰 쇠구슬은 받을 때 빡세잖아.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됐지? 그러면은 이 운동량이라는 거는 같은 스피드라면 질량에 비례해. 그래서 질량이 크고 속도도 빠르면 간단히 얘기해서 운동 강도가 큰 거야. 그러한 운동 강도를 운동량이라고 정의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량이 크다는 뜻은 질량이 크거나 속도가 빠르거나 물론 둘 다일 수도 있고, 그게 운동량이 크다가 가지는 의미야. 응?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이번 챕터에서 운동량 충격량을 배울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물체가 질량이 변하는 건 없어. 예를 들면 앞에 우리 운동방정식 배웠잖아. 운동방정식 할 때도 물체가 운동하다 말고 질량이 변하는 거 없어. 실제로 질량이 변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물체가 운동하다 뽀개져야 돼. 근데 우리 물리원에서는 물체가 운동하다 뽀개지는 일은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운동하다 뽀개질 수도 있겠지. 쉽게 말하면 내가 쇠구슬을 던졌는데 쇠구슬이 혼자 잘 날아가다 갑자기 막 두 개로 분리가 돼. 뭐 예를 들면 실제로 이럴 수도 있겠지, 이론적으로는. 그치? 근데 우리는 질량이 변하는 건 다루지 않아요. 그럼 얘들아 봐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질량은 고정값이래. 한마디로 물체가 운동하면서 질량은 안 변한대. 그럼 결론은 운동량이 변했다는 결론은 뭐가 변했다는 거야? 속도가 변했다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면 돼.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운동량이 변했어? 속도가 변했겠네. 쉽게 말하면 운동량이 커졌어. 그러면 빨라졌네 하면 되는 거고, 운동량이 작아졌어 하면은 느려졌네 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처음에 정의, 그 다음에 운동량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앞에 우리 배운 속도랑 비슷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운동량도 똑같아. 어디가 플러스니까 최초 운동 방향이 플러스야. 위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른쪽이 무조건 플러스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에 시작하는 운동 방향이 얘도 운동량도 똑같이 플러스야. 그리고 그럼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운동량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합니다. 당연히 그 밑에 박스 보면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계산해? 당연히 나줄 거에서 처음으로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표현법을 볼게.
자, 얘들아, 우리 제로 붙으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첫 번째 혹은 처음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처음으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보통 P0 이렇게 쓰면은 처음 운동량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얘가 이 상태에서 P로 바뀌었어. 그러면 보통 P는 나중, 왜냐면 P0가 등장을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나중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도 표현하지.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가 V0야. 그럼 MV0 하면은 처음 운동량. 얘는 질량 곱하기 속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둘 사이에 델타가 붙으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변화량. 그럼 델타 P 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이지. 그럼 여기 있는 식으로 표현하면 나중 거에서 처음 거를 뺀다. 또는 밑에 있는 걸 써주면 MV에서 MV0로 뺀다. 이게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을 표현하는 표현법이야. 자, 운동량의 변화 표현법까지 해놨습니다. 우리 책에는 V 프라임이 붙었지. 그럼 보통 운동량 이거 프라임 하면은 이제 나중에는 제로랑 P로 표현했지. 근데 P랑 P 프라임 있잖아. 그럼 프라임 붙은 애들이 보통 나중 이런 뜻이 되는 거야. V도 처음에 속도가 V였어. 근데 프라임 붙으면 이게 나중가. 이렇게 표현해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 무조건 그렇게만 되냐, 막 법에 정해져 있냐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프라임이 붙으면 나중 이런 뜻으로 보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은 뭐냐? 이거는 물체가 하나가 등장하는 게 아니고 물체가 두 개가 등장을 했을 때 얘네 둘이가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서로 따로따로 이제 운동을 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운동하는 두 물체가 가끔 충돌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고. 응? 그랬을 때, 충돌했을 때, 각각의 운동량이 바뀌겠지. 야, 봐봐. 얘네 둘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충돌을 했다고. 이렇게 정면 충돌을 해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다가. 그럼 얘 입장에서는 느려지거나, 아니면 아예 뒤로 튕기거나, 뚫고 들어갈 수는 없지. 왜 얘가 여기 있는데 얘를 어떻게 뚫고 가? 이런 경우는 있지. 밀고 가는 경우는 있지. 야, 자동차가 가다가 쬐끄만 어떤 상자 같은 거랑 부딪혔어. 그럼 어떻게 돼? 밀고 가지. 그렇지, 밀고 가는 이런 경우는 있지. 근데 어쨌든 밀고 간다고 쳐도 더 빨라질 수는 없어.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무조건 느려지지. 그러면 얘네들이 충돌해서 어쨌든 얘는 얘대로 보면 운동량이 변하고, 운동량이 변하는 건 뭐가 변한다고? 속도가 변한다. 얘는 얘대로 운동량이 변하고 얘는 얘대로 운동량이 변하겠지. 근데 주의할 점이 둘이 결국엔 충돌하잖아. 그럼 때릴 때 누가 더 세게 때려? 얘네 둘이 부딪히면 서로가 서로를 때리는 거잖아. 누가 더 세게 때려? 무조건 똑같지. 이유는 뭐라고 대답할 거야? 뭐라고 배웠어? 그래, 작용 반작용이야. 둘이 부딪히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 빡치게 하면 나만, 그러니까 나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나한테 빡치기를 해도 때린 놈도 아프다고. 야, 그렇잖아. 선생님이 열받는다고, 니네들이 열받는다고 칠판을 빵 때렸어. 그럼 칠판만 아프나? 내 손도 아프지. 그지?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가끔씩 열받아 교실에서 선생님한테 혼나고서 열받았다고 선생님 나간 다음에 의자 같은 거 발로 푹 차면 발가락 부러지는 경우도 있다고 재수없으면. 바보지, 바보. 그게 작용반작용이야. 그래서 둘이 부딪히는 경우에 얘가 얘 때리님하고 얘는 얘 때리님하고 무조건 힘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작용반작용이라고 대답을 하면 돼. 그리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한테 주는 운동량은 무조건 똑같아. 그 말은 뭐냐면은 이런 거로 생각하면 돼. 두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볼게. 두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한 사람은 돈을 한 10만 원 정도 갖고 있어. 많이 있어. 근데 한 사람은 만 원밖에 없었어. 그럼 둘이 합친 돈은 총 11만 원이 되지. 한 사람은 10만 원, 한 사람은 만 원. 근데 이 만 원 갖고 있는 애가 이 사람 거를 한 3만 원 뺏어갔어. 그럼 10만 원이 있던 사람은 3만 원 뺏겼으니까 7만 원 남았지. 만 원밖에 없던 애는 10만 원을 뺏어왔으니까 한 4만 원 됐지. 그럼 얘는 10에서 7, 얘는 1에서 4. 그럼 한 사람은 돈이 줄고 한 사람은 돈이 늘었지.
근데 나중에 봐도 둘이 합친 돈은 변해 안 변해? 그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야. 그러니까 어렵진 않아요. 운동량 보존 법칙은 그래서 둘이 충돌을 할 때 각각의 속도는 변할 수가 있으나 합친 토탈 운동량은 변하지 않는다. 총합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돼. 그 내용이 오른쪽에 이제 역학수례라고 해서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측정을 해본 거야. 그러면은 누구는 빨라지고 누구는 느려지고 할 수는 있지만 둘의 합친 운동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야.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43페이지 봐봐. 얘들아, 여기 한 번만 쭉 읽어봐. 자,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처음 보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동영상 보는 준영아, 지금 43페이지만 한 2번 정도 아까처럼 선생님이 또 끝나면 설명을 해줄 거야. 2번 정도 정독을 해봐. 응? 2번 정도 정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준영이도 페이지 43페이지 더듬어봐. 이 한 페이지만. 근데 글씨가 되게 많아 보다시피. 그러니까 대충 읽지 말고 꼼꼼하게 딱 2번만 읽고 10분만 쉬었다가 또 3교시 마지막 3교시 진행할게요. 그래서 선생님은 동영상은 여기서 끊을 거니까 준영이는 페이지 43페이지 딱 2번 정독이야. 대충 읽지 말라는 뜻이야. 그렇게 하고 3교시 시작할게요. 그래서 2교시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